안녕하십니까. 블루어플을 사용한 영상 편집 기술,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사회에서는 효과를 활용해보고 또 애니메이션을 해보고 추출 및 업로드를 해보는 것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기능 역시 앞서 했던 것처럼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준 후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페이드를 넣었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또 어떤 여러가지 효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으로 펼치기, 위로 펼치기, 또 좌우로 펼치기, 위아래로 펼치기, 이건 블러고요. 블러와 시계 방향 회전, 반시계 방향 회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위아래로 펼치기가 페이드보다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꿔 보았고요. 또 전체는 어떤 데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전체의 효과를 한번 적용한 것을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건물은 미술대학교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앞서 시작 부분에서만 이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은 것과는 달리 영상을 재생하는 내내 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시작점과 비슷하지만 시작점에서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영상 보실게요. 아까는 시작 부분에 위아래로 펼치기를 했을 때 열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닫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작 부분과 전체와 끝부분 각각 애니메이션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영상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바로 옆에 있는 이 특수 효과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 효과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거나 치직거리는 등 여러 가지의 효과를 영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뭔가 TV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든지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또는 옛날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도 줄 수 있겠죠. 이런 등등을 해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좋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특수 효과라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특수 효과까지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효과를 눌러보면 왼쪽에 필터, 특수 효과, 왜곡, 모자이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필터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필터와 같이 많은 색감을 가진 필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눌러서 적용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상에 같은 필터를 씌움으로써 같은 영상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조정을 하게 되면 영상의 색감을 또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필터라는 효과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수 효과인데 이 특수 효과는 방금 배웠던 그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왜곡, 모자이크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런 왜곡이나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인물 같은 거에 적용을 시키는 게 더 재미있는 영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를 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왜곡을 눌러보면 블러, 픽셀, 확대, 볼록 렌즈, 꼬임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이 볼록 렌즈를 씌워보면 고양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 변형을 눌러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변형을 눌러서 고양이가 가는 길을 따라 이 부분 설정을 해주면 고양이를 따라서 이 왜곡 볼록 렌즈가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커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죠.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왜곡을 눌러서 블러, 이렇게 모자이크 비슷한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큰 픽셀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아는 모자이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확대는 볼록 렌즈와는 다르게 굴곡 없이 화면 자체가 커지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꼬임은 이렇게
말 그대로 꼬임, 화면에 꼬임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왜곡 모자이크 기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회부터 오늘의 4회까지 배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이 나왔다면 마지막으로 재생으로 미리 보기를 한 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위에 있는 추출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눌러주면은 해상도와 프레임 아트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설정란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것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다면 아래에 있는 추출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비디오 만드는 중 하면서 로딩이 뜨는데요. 이거를 다 기다리게 되면 앨범으로 자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앨범에 옮겨진 영상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면 되죠. 저는 오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보는 것까지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비디오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유튜브를 들어와 줍니다. 저는 이런 아이패드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할게요. 영상을 올릴 때는 가장 먼저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 게시물로 올릴 수 있는데 저는 동영상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영상이고요. 네, 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도 잘라내기나 효과 등을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미 편집을 다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 올려볼게요. 다음을 눌러주면 이렇게 썸네일을 설정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 제목이나 설명을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 영상의 한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저는 이 영남대학교 사진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썸네일을 설정해준 후 제목을 작성을 해줍니다. 제목은 애초에 제가 설정을 했던 것처럼 사범대 안내 영상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범대 신입생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명을 적어준 후 공개 상태를 설정을 해줍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일부 공개는 링크가 있는 사용자들에게만 공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비공개는 나만 보거나 내가 선택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예약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예약을 눌러보면 이 영상을 자동으로 이 예약된 시간에 맞춰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면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이제 위치를 선택을 해도 되는데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재생 목록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설정을 해주었으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시청자층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동용 영상이 아닌 때는 그냥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저걸 체크를 해주면 아동용 영상이 아닌 일반 영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용 영상이 아닐 때는 그대로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후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시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네, 참고로 썸네일이 왜 썸네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어학사전에서 찾아왔는데요. 썸네일은 엄지손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지손톱처럼 페이지 전체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게 페이지 전체를 작게 줄여 화면에 띄운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작은 화면으로서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둔 작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로어프를 사용한 영상 편집 기술 총 4회간의 강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었음으로 인해서 잘 활용을 하여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쌓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모두 완성을 시킨 후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쓰면은 더 재밌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등의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